엄밀히 따지면 도망가서 안 잡히면 입증은 어렵습니다. 7년 전쯤에 했던 사건에서 음주로 대물 대인 피해를 입히고도 도망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법정 그냥 최고형을 받아요. 자,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중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드실 텐데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서 내리십시오. 안전하게 장소로 이동을 해서 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면 형량을 반으로 감경해 주거든요. 160만 대형 유튜버 상혜기님 음주운전 사건하고 개그맨 이진호님 음주운전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혜기님 사건은 되게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경찰 지시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가 차량을 또 버리고 도망가다 잡혔다. 도망가는 순간 최고 수치 형량이 확정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것만 모아놓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호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100km를 운전했어요. 수치 자체는 이제 0.11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수준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법원에서는 중하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벌 기준에 따라서 그 표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0.03에서 0.05%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0.05%에서 0.1%까지는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징역 6개월 이하 가장 낮은 형량이 규정이 돼 있었는데 신설이 되면서 벌금도 높아졌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징역 같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최악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점점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가중처벌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회로 가중처벌 기준이 내려갔어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왜 이렇게 바뀌는 거냐? 기존에 음주운전 한 번, 두 번 걸리는 거 한 달에 건너 한 명씩 흔히 나올 거예요. 대리가 안 와서 했다. 반성문 대충 써서 내면 벌금 500만 원에 끝난다. 이런 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아닐 수 있다. 음주운전 후에 이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 술 마셨다는 게 입증이 가능한가요? 엄밀히 따지면 도망가서 안 잡히면 입증은 어렵습니다. 7년 전쯤에 했던 사건에서 음주로 대물 대인 피해를 입히고도 도망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주변 교통 CCTV랑 영상 확보까지 됐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데 도망가는 영상이 다 증거가 잡혔어요. 근데 그날 너무 잘 도망간 겁니다. 사고 내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뺑소니 사건으로 진행이 돼서 처벌도 상대적으로 세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는 결국 음주로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설령 도망에 성공을 해서 음주 측정을 그날 못했다 하더라도 CCTV를 가지고 그날의 행적을 역추적하는 수사를 하거든요. 차에 타서 운전하기 직전에 나온 곳이 만약에 술집이에요. 하필 계산을 내 카드로 했네? 자,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꼬리가 밟히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실제 사건인데 내가 결제는 했지만 참석만 했을 뿐이다. 난 한 잔도 먹지 않았다. 라고 하면 점점 이제 어려워지죠.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좌석을 비추고 있는 그 영상이 있는지, 그 영상이 만약에 없다면 완전 범죄겠죠. 근데 그 영상까지 없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께서는 1%도 안 되는 확률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대리 운전을 부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걸리기 전에 이 소주 원샷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들려오는 이런 얘기들에 따르면 더 잘못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정에 따라 한 잔, 한 병 이렇게 먹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평균 시간을 계산한 공식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간 동안에 도망가다가 한 병 더 먹었어요. 그럼 그게 역산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후에 이 도주를 하다가 잡혔을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이 되나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법정 그냥 최고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측정 불응을 했을 때는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자,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중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만약에 2차, 3차 사고까지 났어요.
근데 하필 또 대인 피해야. 그럼 구속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음주운전 단속 구간을 발견했다.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드실 텐데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서 내리십시오. 안전하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자수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수를 하면 형량을 반으로 감경해 주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자수 감경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량 깎을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또 가만히 자기 차례에 있다가 걸려서 입건되고 하시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제가 그동안 이제 한 1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없이 많이 봤던 음주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이빨이 심지어 깨진 겁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체열하잖아요. 자, 체열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더 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모르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도망간다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지만 그 본능을 억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또 명절을 앞두고 이제 술도 드시고 지인분들 만나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실 텐데 대리운전 어플 켜두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